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영어로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생겨서 이 친구들한테 잠깐 인사하고,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 채널이니까 정 필요하면 댓글을 영어로 달아라, 그러면 제가 영어로 대답해 주겠다, 이 정도만 인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Hi guys, it's Cayman Card. I wanna let my new English audience know you're welcome here,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leave a comment.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네, 오늘은 BMW 현재 나오는 가장 작은 M 시리즈가 M2잖아요. 네, 그 M2 중에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는 녀석을 갖고 나왔어요. M2 컴피티션이고, 아직 여러분께서 직접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M2와 M2 컴피티션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다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게 바뀌었는지 외모적인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범퍼에 있는 인테이크 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테이크 자체가 에어로다이나믹한 부분으로 바뀌었고, 추가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좀 더 들어갔다고 해요. 에이프론 쪽도 보면 기존의 M2하고 약간의 모양이 달라요. 크게 모양이 다르진 않지만 검정색 가비형 키드니 그릴로 바뀌었다는 점. 헤드라이트도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부분은 기존의 M2에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옆에 와서 보면 사이드 미러 부분이 바뀌었어요. 기존 M2 쿠페는 3 시리즈나 2 시리즈에 사용했던 사이드 미러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 M2 컴피티션에는 M차에 적용되는 터널처럼 생긴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저 M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M2 같은 경우는 딱 차를 봤을 때 M이긴 M인데 뭔가 좀 허전하고 모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이 사이드 미러의 영향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M2 컴피티션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못을 보여드릴게요. 저 휠 모양도 M2 컴피티션에 적용되는 휠 모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245, 35의 ZR 19인치예요. 네, 뒷 타이어는 265에 35에 19인치입니다. 똑같이 ZR 등급이고요. ZR 등급을 사용을 하니까 이 차의 기본 리미티 속도는 250km거든요. 근데 패키지에 따라서 280km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캐나다 기준으로는 250km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200km 훨씬 넘는 속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타이어가 ZR급이죠. 그 부분은 어느 서킷이나 이런 데서 주행을 해도 전혀 타이어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M2 컴피티션 패키지에 또 들어간 기존 M2 쿠페와의 다른 점이 브레이크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일단 패드의 재질이 바뀌었고 캘리퍼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대신 이 캘리퍼에 피스톤이 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차원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패드가 로터를 딱 잡을 때 순간적으로 가스 같은 것도 발생이 돼요. 근데 기존의 M2 쿠페는 가스 배출률이 그렇게 높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브레이크 캘리퍼 모양도 바꾸고 패드도 바꾸면서 그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강한 브레이크를 계속 수차례 밟았을 때도 페이드 현상이라든가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서킷 주행을 하도 그 브레이킹에 전혀 부담이 없이 느껴진다고 이 BMW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서킷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관계자가 얘기해 준 거니까 믿어야겠죠. 이 배지가 주는 또 힘이 있죠. 네, 컴피티션이라고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향 지시등도 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나오는 BMW는 테일라이트를 LED 두 줄이 기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새로 나오는 M2 컴피티션도 M2도 마찬가지고 두 줄의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두 줄이라는 건 방향 지시등이 들어왔을 때 얘기고요. 지금 가운데 보면 이렇게 LED 점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브레이크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띄니까 깔끔하게 아래 위 두 줄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미등이 전부 별도로 등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시그널도 공간을 이렇게 보면 벌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것도 LED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엔진룸을 열어놨습니다. 네, 이 엔진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M2는 370마력 똑같은 6기통의 직렬 엔진인데 M2 쿠페하고 다른 점은 터보 부분이에요. 기존 M2는 터보가 한 라인에 스크롤 2개가 들어가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요즘 많이 불리고 있죠. 그 터보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컴피티션에는 2개가 병렬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RPM 영역이나 고 RPM 영역에서도 서로 높은 토크와 높은 마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터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세팅 자체가 M3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M3보다는 출력 자체가 높진 않죠. 이거는 캐나다 기준으로는 405마력이고 유럽 기준 같은 경우는 410마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화된 CFRP가 그 엔진 컴파트먼트에 적용이 돼서 일단 셰시 자체의 강성이 되게 높아졌대요. 핸들링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운전의 핸들링의 느낌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운전할 때 느껴보도록 하고요. 쿨링 장치가 M2 컴피티션에서 처음 적용된 건 아니고 기존 M3에 계속 달려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M2에도 똑같이 부분도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병렬로 된 터보 2개가 적용이 되면 됩니다. 딱 보면 M3 같죠? M2 같지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번에 M2 컴피티션에서 그래서 이 차는 제로백이 4.2초가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런치 컨트롤을 사용해서 제로백을 했을 때 부분이고 M2보다 0.2초 정도 빠르겠죠. 달려보면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부분의 차이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를 독일에서 광고할 때는 그래요. 더 강조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M2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M2 쿠페보다 더 빨라졌다고 하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맞는 얘기겠지만 M2가 것들은 그 이상의 재미를 더 담아냈다 M2 컴피티션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전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렁크는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그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일반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트렁크 사이즈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한번 사이즈 가로 세로 한번 재봐 드릴까요? 트렁크의 실가용 넓이는 대략 35인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90cm가 약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깊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의 깊이는 역시 34인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85에서 90cm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짧은 부분을 잰 것입니다. 네, 높이는 대략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안에 보면 레버 손잡이가 그 밑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7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센티미터로는 대략 4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M2의 트렁크도 골프백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맨 끝에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로는 힘들고요. 만약 깊이 넣을 때는 의자를 젖혀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차의 사이즈보다는 그래도 트렁크가 넓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북미 지역은 골프백 말고도 끌고 다니는 카트도 같이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충분히 골프백과 카트하고 뭐 신발 주머니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머플러 사운드 들려드리려고 차 뒤에 와 있고요. 일단 일반 노멀 모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굵은 팝콘이 또 튀기는 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이 소리는 BMW 3.0 엔진이 갖고 있는 팝콘 튀기는 소리보다 오히려 더 굵고 묵직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살짝 비밀 아닌 비밀일 수가 있는데요. 그 머플러의 배출 비율이 모든 차가 이렇게 5대5로 나오진 않아요. 한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데 M2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에서 더 많은 배기가스가 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평균 사항이고, 또 어느 때는 약간은 균형 있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좀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2 컴피티션도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네, 뒷자리 공간에서 사람이 탑승하기 위해서 이 앞에 패신저 의자를 젖혔을 때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의자를 이 스위치를 레버를 이용해서 젖힌 상태로 이 스위치로 가장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놓은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드나들고요. 이 의자를 원위치 할 때는 요거부터 만약에 이렇게 뒤로 제끼면 선바이저 부분에 걸려서 의자를 원위치해 놓지 못하고요.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조정했을 때는 의자를 다시 원위치하기 전에 뒤로 어느 정도 온 다음에 등받이를 이렇게 젖혀야 원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실내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차를 탔고 기존 M2하고 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계기판의 클러스터 부분이 바뀌었어요. 디지털판 자체가 블랙 베젤로 사용이 됐고 모든 면적이 다 디지털화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그 베젤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글자의 선명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글씨체도 좀 더 댄디한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글씨체를 딱 보면 BMW보다는 오히려 아우디 글씨체에 가까운 숫자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여기서 크게 바뀐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표시되는 부분들은 바뀐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 M2에도 핸들에 M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M2 말고 모든 M이 들어간 차에는 적용되어 있던 부분인데 M2만 이게 빠져 있어서 서운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서운했었고요. 하지만 이 컴피티션에 와서 드디어 이 M 스위치가 들어와 있다, 반길 일입니다. 이 M 스위치는 보시면 M 드라이브 1, M 드라이브 2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죠. M1에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세팅을 해봤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그리고 에피션트 나눠져 있고, 핸들링은 컴포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M1, M2 스위치를 누르면서 주행을 하면 재밌는 부분이죠.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은 이 스위치가 없어서 이 M2를 포기를 하고 중고 M3를 구매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가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더 강력한 차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혼다 느낌도 납니다. 혼다 차들이 빨간색 시동 스위치를 사용하는 차들이 좀 있어요. 혼다 차를 보셨던 분들은 혼다인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기존 M2는 사실은 DSC 관련 요 스위치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만 돼 있었어요. 이번 M2 컴피티션은 기존의 M3하고 똑같이 엔진의 스포츠성 그리고 핸들링의 스포츠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와 있고, 이 M2 컴피티션은 기존 M2하고 다르게 서스펜션이 또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M3 기본 시스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M3에는 그 기본 시스템에 그 서스펜션을 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 장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 그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M2에는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스펜션도 기존의 M2가 갖고 있는 서스펜션이 아니고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BMW DCT 미션 레버고요. 요게 아까 보셨던 트랜스미션 변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든 M차, M3, M5, M4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요거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S1부터 S3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 타이밍이나 변속하는 느낌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2에는 아직까지는 iDrive 7이 적용이 안 돼 있고요. iDrive 6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시보드에 보시면 진짜 카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격자 무늬로 짜맞춰서 만들어 놓은 코팅 재질은 없고 오리지널 카본 느낌 그대로 납니다. 네, M2의 대시보드 쪽을 보면 기존 M2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기존 M2가 너무나 이 내장재라든가 구성 자체가 M스럽지 않고 오히려 낮은 등급의 차처럼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싫어서 M2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M2 컴피티션은 너무 차의 원가 절감을 해서 차를 소위 말하는 그 없어 보이게 했던 그런 느낌 자체를 부식시켰습니다. 이번 M2 컴피티션은 물론 M2와는 가격 차이가 캐나다 기준으로 옵션을 거의 비슷하게 넣었을 때 10,000불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 정도의 추가 금액을 내서 성능 위주로 생각한 분들에게는 이 기존의 M2보다도 확실히 나아진 성능에 좀 반하시거나 좋아하실 수 있지만, 실내 내장재나 실내 구성적인 면에 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괜찮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개인마다의 갖고 계신 그런 느낌으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콘솔 박스 보고 계시고요. BMW 3 시리즈 다 비슷하게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 USB 커넥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역시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한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겨서도 그냥 당기면 열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밀어 당겨 놓으면은 다시 열려면은 뒤로 해서 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열리고 당기고 나서도 열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선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컵홀더를 쓰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요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한때는 그냥 이렇게 덮는 뚜껑을 따로 줄 때도 있었고, 그죠? 이 뚜껑 자체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뚜껑 8개 바뀐 부분은 기존에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브 박스 보고 계시고요. 그래도 나름 글로브 박스에는 공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선글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들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고, 등록증 넣으셔야 되고요. 실내를 보면 아주 밝은 그 라인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계열로 금속 라인을 설정을 해서 이런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또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일조를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시트 부분이 M3하고 같은 형태의 시트로 바뀌었죠. 예, 이 부분도 뭐 M2만 차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컴피티션에 와서야 드디어 M2의 느낌을 좀 버리고 M2의 배지는 갖고 있지만 시트를 딱 봤을 때는 M3의 그것과 아주 비슷해서 정말 M차구나 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이번에 나온 M2 컴피티션을 보면 진작에 M2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M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재질 이런 것들이 드디어 M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차예요. 운전만 재밌으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일반 트림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카본을 넣으면 좀 더 고급스럽고 다른 M차들이 다 가지고 있던 이 M 스위치마저도 빼서 과연 이게 M차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드디어 컴피티션에서 이제 M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걸 보면 기존의 M2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보완이 많이 돼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BMW가 처음부터 노렸을 수도 있죠. M2 컴피티션이 나왔을 때 기본 M2하고도 가격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캐나다 기준으로 10,000불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면 M2에 저 금액을 더 들여서 0.2초 남기고 좀 더 실내를 고급스러운 걸 이렇게 사야 될까? 이런 부분이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디오는 하만 카든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캐나다 기준으로는 옵션 사항입니다. 한 1,000불 정도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M2 컴피티션에는 백업 카메라도 들어와 있고요.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핸드 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전자식으로 바꾸면 한번 또 실망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실내를 본 느낌은 짧게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제 M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고 M2 컴피티션을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고요. 일단 보시면 기존의 M2하고 다른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1, M2 스위치가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M1 스위치에는 스포츠성이 강한 모든 것이 스포츠 플러스와 그리고 트랜스미션 시프팅 하는 것도 S3에 놓고 세팅을 했고요. M2는 경제적인 운전 그리고 컴포트한 운전 쪽으로 모든 걸 다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시프팅 하는 것도 D1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변속을 갖고 있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했어요. 보통은 M1을 그렇게 하고 M2를 그렇게 하는데 좀 바꿔서 세팅을 해봤고 일단 M2를 놓고 먼저 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M2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기존 M2하고 좀 더 다른 서스펜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고 이게 M3 기본 느낌이 살짝 나고 확실히 이 작은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서스펜션이나 핸들링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시프팅을 할 수 있는 세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과연 모든 것을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제가 입력한 M1을 누르고 운전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기본 핸들링도 기존의 M2하고는 좀 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가장 부드러운 핸들에 놓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M2가 갖고 있는 그 핸들에 있어서 약간은 허당기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컴피티션에 와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당이라는 게 안 좋은 허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핸들을 요만큼 움직이면은 자동차 자체 조향도 요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모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존 M2는. 근데 이 차는 거의 이 움직이는 조향 부분에 꽉 채워서 차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아주 타이트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컴포트 모드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차 타워를 자꾸 올라온 이유가 이 저속에서의 서스펜션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올라오는데 이 서스펜션 느낌도 제일 컴포트 모드에 놓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을 전부 다 읽고 다녀요. 하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화된 세팅이 돼서 이 M2 컴피티션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은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와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S3에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계기판에 M1, M2의 마크는 들어오는데 M3나 M5처럼 서스펜션이나 엔진이나 스티어링에 관련된 그 세부적으로 어느 상태다라는 보여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M1, M2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입력을 하신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내려가면서 1500에서 2000rpm 사이를 악셀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1단인 상황이고요. 근데 민감도가
기존의 M2보다도 훨씬 강해져서 악셀레이션 페달을 높은 토크에서 조절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차가 꿀렁꿀렁 거려서 원하는 컨트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M2보다도 상당히 어그레시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느껴지시죠? 악셀 페달을 오프하는 순간 머플러에서 들어오는 팝콘 튀기는 사운드는 멋있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확실히 기존의 M2보다는 이 반응성이 더 단단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차가 갖고 있는 400마력이 넘는 힘을 길에서 표현이 될지 느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기존 M2보다도 엄청난 토크를 발휘해주네요. 지금은 악셀을 한번 급히 밟아봤는데 타이어가 예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슬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M2가 갖고 있던 그 토크도 사실은 모자란 부분이 없다고 보였는데, 근데 지금 이 M2 컴피티션은 그 이상을 능가해요. 운전 느낌도 M3에 가깝게 느껴져요. 기존의 M2의 느낌의 어떤 그 모자란 부분 전혀 없고요. M3가 갖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가볍게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M3랑 같이 달리면 어느 정도 차이 있게 달릴지는 궁금한 사항이에요. 몸으로 느꼈을 때는 초반 토크라든가 차를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거는 M3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만약에 M2 CS가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차가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RPM을 솟구치는 그 힘이 높고, 차는 그냥 단단한 채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게 아니라 차 전체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은 RPM이 3000rpm이 넘어가거나 스피드가 80km가 넘어가면 많이 단단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M2 쿠페가 갖고 있던 것보다는 더 단단함이 강하게 느껴져요. 기본 주행 자체도 이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헤어핀 같은 코너링을 돌아가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와중에서도 몸을 반대편으로 옮겨갈 때 그렇게 불편함이 느끼지가 않아요. BMW 3.0 터보가 갖고 있는 RPM이 대략 한 5000rpm이 이렇게 넘어가면 배기 사운드보다 오히려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가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엔진음보다는 흡기음이 더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게 느껴지고, 그 흡기음보다도 또 배기음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 엔진 자체 회전의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조금 단점으로 부각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다운사이징한 M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세팅을 모두 다 느껴봤는데 두 부분의 차는 크긴 커요. 하지만 기본 M2 쿠페가 갖고 있는 약간의 좀 부드러운 면, 이 부분이 M2 컴피티션에서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기본 세팅 자체가 M2 컴피티션이 모든 부분이 하단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핸들링과 서스펜션과 차에서 몸으로 보내주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 하단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하다하게 했을 때는 M2가 이만큼 올라온다고 보면은 M2 컴피티션은 이만큼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성능 자체가 M2랑 비교하기에는 M2 컴피티션이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M2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M2 컴피티션에서 대부분 보완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M2를 살려고 하셨다가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M2 구매를 포기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M2를 타고 계셨던 분들이 이만큼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 M2 컴피티션에서 와서 모든 게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라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2 컴피티션이 올 여름, 가을 요 정도에 한국에 출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M2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기존 M2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을 더 많은 금액을 더 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의 판단은 여러분께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